10년 488년 음력 부귀가 병사를 보내 쳤으나 우리에게 패배당했다. 김부식 등 편찬간 11명, 삼국사 권 제26, 백제번기 제4, 동성왕. 현재 일반적인 상식은 백제 부귀전쟁이 성립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부귀와 백제 사이의 거리 때문이다. 부귀와 백제 사이에는 육상으로는 고구려가, 해상으로는 서해가 있었다는 편견 때문이며, 따라서 부귀와 고구려 간 전쟁이라면 모를까, 부귀와 백제 간에는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확률이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다는 아집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귀가 만약 백제를 공격하려고 육로를 선택했다면 고구려가 부귀의 군대가 자국 땅을 지나는 것을 허용했다는 것인데, 그것이 가능했는가 하는 의문점이 있다. 즉, 그 이상을 벗어날 생각의 착상을 할 생각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백제는 한반도 서남쪽 구석에 있었기 때문에 부귀와 전쟁을 할 수 없다는 편견과 아집으로 똘똘 뭉쳐있는 것이 현재 일반적인 역사 상식이다. 그런데 그렇다면 역사 기초 사료도 과연 그럴까? 동성왕이 남제에 보낸 표문에 기록된 백제군 지휘부들의 면면에서 사범명, 해예곤, 목간나 등 대성 8족의 일원들이 참여한 것이 확인된다. 이들 대기족이 직접 참전해서 군대를 지휘했다고 본다면 백제도 상당한 정예병을 투입한 것으로 보이며, 수십만의 기병이 동원된 전쟁에서 격전 끝에 대승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이해, 위, 노가 또 기병 수십만을 일으켜 백제를 공격해 그 경기에 들어가니 모대 동성왕가 장수를 파견하여 사범명, 찬수류, 해예곤, 목간나가 무리를 거느리고 노군을 습격해 크게 깨뜨렸다. 남제서 권 58, 열전제 39, 동이 백제국. 그리고 5세기 후반은 백제가 한가롭게 대외 확장이나 노리고 있을 시절이 아니라 당장 정성기를 맞은 대가야가 전라도 동부까지 영향력을 넓히며 백제 본토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구 마한 세력권인 전라북도 남원시, 장수군 등지에는 이 시기 가야 유적이 남아있고, 마침내 섬진간 유역을 장악해 479년에는 하지왕이 남제에 처음으로 단독 사절단을 보내기도 한다. 백제의 본진이 한반도에 있었다면, 성왕이 만약 북이랑 쌓을 여유가 있다면 당장 앞마당 전라도부터 챙기는 게 먼저였을 것이다. 문제는 당이 백제 고구리를 멸망시킨 이후 유민들을 하남과 감숙, 농서로 강제 이주시켰으며, 현재 중국에는 다음과 같은 분포로 백제 왕성인 부여시와 기족인 대성 8성이 존재한다. 2015년 인구 통계 기준 이들 성시의 대한민국 내 통계는 다음과 같다. 두 통계를 분석하면 부여시와 해시, 사시, 국시는, 즉 사성은 다수가 산서 하북에서 광동까지 중국 동쪽 지역에 주로 분포하며, 연시, 진시, 목시, 백시, 사성은 다수가 한반도 서남부 지역에 주로 분포해 살며, 협시 일성은 양국 다 희귀성이다. 한중일 모두 협시는 통계로 확인이 어려울 정도로 극소수인 이유가 복성인 목협시를 단성인 각각 목시와 협시로 분리해서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선은 추정된다. 그 이유가 아니라면 협시가 백제 멸망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봤을 가능성이다. 조선 말 사할린 등에 거주하던 조선인들을 소련의 권력자 스탈린이 시베리아 열차로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지역으로 단기간에 강제 이주시켰고, 우리는 그들을 고려인이라 부른다. 이 사건을 당나라 때 백제 고구리 유민들을 감숙 농서와 하남으로 이주시킨 것과 비교하면 당이 백제 고구리 유민을
노예로 취급하여 이들의 노동력을 부리기 위하여서는 최소한의 생존을 유도하여 이동하면서 노역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이동 경로와 노역이 필요한 지역으로 이주시켰을 것이다. 농서와 하남은 장안, 즉 관중 또는 고대 옹주를 지키기 위한 서쪽과 동쪽의 각각의 요충지에 해당한다. 이들을 한반도로부터 옮긴다면, 식량이나 이동 경로를 감안한다면 요령을 지나 하북, 북부 지역에 배치시키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가장 적게 먹이면서 가장 많은 일을 시키고 필요로 하는 노역을 시키기 위해서는 장성을 쌓게 하거나 북방민족의 침입 시에 활과 창바지 역할을 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문헌상 당은 백제 고구리 유민들을 노예 취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들 대다수에게 그 이상의 대우를 취급했으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유민들 중 잘 풀린 경우가 농노로서의 대우였을 것이고 그 중에서 능력 있는 자들을 추려 장수나 문관으로 등용되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했을 것이라는 것이 상식적이다. 그런데 문제는 백제 고구리 유민들을 감숙, 농서와 하남으로 이주시켰다는 것이다. 한반도에서 대량의 유민들을 감숙, 농서와 하남으로 이주시키는 것이 물리적 이론상 가능하다고는 해도 국가 운영 측면에서는 효율적이거나 바람직하지 않다. 왜 그렇게 먼 곳에 송호품으로 쓰고버릴 적개심을 가진 노동력을 생존시켜가면서까지 이동시키겠는가? 거리상 산서 북부와 하북과 산동이라면 이것은 이야기가 된다. 최대한 적게 먹이면서 걸어서 이동시킬 수 있고 최대한 덜 죽인 상태에서 빠른 시일 내에 노동력을 착지해서 이동 시 먹인 것만큼의 노동력을 추출할 수 있을 테니 말이다. 이미 전국시대인 서기전 260년에 장평전투에서 전투에 패한 조나라군 40만 명을 생매장한 진나라 장수 백기의 사례도 있다. 또 1500년에서 1867년 약 367년간 주로 서아프리카 해안인 오늘날의 세네갈에서 앙골라 사이 지역에서 약 2천만 명 이상의 아프리카인들을 포르투갈,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의 약탈과 인신매매로 대서양 노예무역선으로 아메리카 대륙으로 옮기는 노예사냥, 수감, 이동, 도착, 정착 등의 전체 과정에서 약 3분의 1인 700만 명 이상이 사망한 사례도 있다. 그 뒤 정착 후 노예상과 백인들의 착취로 사망한 아프리카인들이 약 3분의 1인 800만 명에 달한다. 또한 제한제국이 1910년 일병에 병합되었고 많은 조선인들이 일제탄압과 기아를 피해 만주와 연해주 등지로 이주해 1930년대 중반에만 약 20만 명의 조선인, 고려인 거주하던 중 1937년 9월에서 12월 스탈린 정권이 대숙청을 단행한다. 일본과 소련 간 만주사변, 할흰골 전투 등 국경 긴장 속에서 연해주 고려인을 일제 스파이 또는 잠재적 반역자로 간주해 1937년 9월에서 12월 사이 열차 124편에 나누어 17만 2천여 명이 각기 약 1개월 동안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송되었다. 카자흐스탄의 현재 알마티 주변과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 사마르칸트 등이 목적지였으며 겨울철 열차 내 난방, 식량, 의약품이 부족한 상황에서 강제 이주되었고 강제 이주 과정에서만 3,00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경제 기반이 붕괴된 상태에서 도착 후 정착 과정 중에서도 약 16,50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2배 이상 수치인 약 5만 1천여 명, 전체 30%이 강제 이주와 정착 과정에서 사망했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 다른 연구는 생존자, 증언, 현지 기록, 인구 변화, 추정치 등을 반영하여 더 많은 수치, 5, 6만 명의 사망을 산출 자료를 근거로 한다. 그런데 앞서의 세 사례에서 보더라도
상황이 열악했을 약 1350년 전의 대규모 강제 이주라는 나라 조정이 군수물자와 제예비용으로 비축해두었을 동원할 수 있는 식량과 이동수단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이며 적개심을 가진 1, 2명도 아닌 수만의 유민들에게 많은 투자를 했을 리가 만무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아무리 소모품으로 생각했더라도 그 노동력을 쓸 생각이었을 테니 한반도에서 감숙, 농서와 하남으로 이동시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터무니없는 일이다. 즉 백제 고구리가 멸망한 지역이 산동과 하북 등의 지역이었다면 이들의 강제이동 지역이 감숙, 농서와 하남이 현실적으로 말이 된다는 뜻이다. 이는 또한 다음의 기록과도 연결된다. 진승, 오광의 난, 서기전 209년에서 208년 등이 일어나자 천하, 관중 산서 남부, 하남 즉 하화가 진을 배반해 연제조 백성이 피한 땅, 조선 수만구 연인 위만, 북상투를 틀고 이는 요복 300리 지역 이복을 입고 돌아와 왕이 되었다. 삼국지 권 30, 위서 30, 오한 선비 동의전 제30 예남쪽 진안 북은 고구리 옥조와 접하고 동쪽은 닿는 대해 하북성 진앙도시 산해간 동북쪽 지역이라면 연제 백성들이 걷든 배를 타든 닿을 수 있다. 물론 좁고 긴 요서 해랑을 지나야만 한다. 그런데 조 백성이 닿기는 현실적으로 무리다. 연제 사이를 지나 다시 천리를 식솔들과 어떻게든 이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산서, 동북에, 하북, 산동, 동북에 각기 조선, 고구리, 백제가 있었다면 모든 이야기가 깔끔하게 연결된다. 또한 요동의 위치는 태행산맥 요주 요현이 위치했던 저취안 현을 기준으로 동북쪽 요서의 위치도 태행산맥 동쪽이면 고대 기록들이 남긴 요동 요서의 위치 문제도 해결된다. 이는 상지를 태행하는 하재인 천자가 남향하여 동서의 좌우가 바뀌기 때문이다. 건무 25년 서기 49년 봄 정월 요동 변경 밖 맥인들이 예맥국 사람이다. 맥, 우북평, 어양, 상곡, 태원을 침략했는데 요동태수 제용이 그들을 달려 항복시켰다. 오한의 대인이 와서 조연하였다. 대인은 거수다. 거수는 군지휘관. 겨울 10월 부여왕이 사신을 보내 봉헌했다. 부여국은 해의 동쪽에 있어 가면 현토에서 천리가 넉넉하다. 후한서 권 1하 강무제기 제1하 건무 25년 서기 49년 춘 1월 요동 요새 바깥 맥인 2년 서기 49년 봄 장수를 보내 한 나라 북평 어양 상곡 태원을 습격해 요동태수 제용이 은혜와 신으로 대우하므로 이에 다시 화친했다. 김부식 및 편창간 11명 삼국사 권제 14 고구리본기 제2 모본왕. 그런데 기주 협우갈속도는 산서성 북부 지역에 상곡 역수 어양이 있다고 표기해놨다. 북평이 북경을 가리키던 지역이고 어양이 산서성 대군 동북쪽 번치현 상곡과 역수가 각기 군하와 산서성 루번현 지역으로 표기돼 있다. 현재 어양은 옛 북평인 북경 동북쪽에 위치해 있고 현재 상곡은 장가고시 동남쪽에 위치해 있으며 산서성 태원만이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그 자리 그대로 있다. 습격이란 최단 경로로 이동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서기 49년 모본왕이 장수를 보내 습격한 북평 어양 상곡 태원은 즉 어양과 상곡은 북평에서 태원으로 가는 길목에 있었음이 역사상식이다. 또한 북평 어양 상곡 태원을 습격했는데 요동태수 제용이 신이로서 하친을 청해오매
이들 지역이 요동태수의 영향을 받는 지역일 수밖에 없고 고대 요동의 위치는 산서 동북부인 극단인 대동부 동쪽 지역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는 전국책 권제29 연책 제1에서 어부지리고사를 남긴 소진이 연나라의 합종, 세로연합 책을 유세하러 간 내용에서 동쪽에 조선 요동이 있고 북쪽에 임호 누번이 있고 서쪽에 운중 구원이 있고 남쪽에 호타 역수가 있고 땅둘레 이천년이라 했는데 전국책 권제29 연책 제1 운중 구원 호타 역수의 위치가 고정되므로 땅둘레 이천년이는 어떻게 선을 그어도 산서성 북부 지역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는 기주 협우 갈속도가 표기하고 있는 바대로 산서성 분하의 위치가 아니라 현재 하북성 역수가 원래부터 존재했다 해도 그 결과는 동일하게 나타난다. 전국책 권제29 연책 제1에서 소진의 설명대로 연나라의 국경이 서쪽 운중구원, 남쪽 호타 역수로 땅둘레 이천여리로 고정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선을 그어도 소진이 연나라 국경을 설명한 시대에는 산서성 북부 지역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다. 즉 여전히 산서 동북부인 끝단인 하북성 장가구시일 때는 소진이 말한 이천여리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어부지리고사를 남긴 전국책 권제29 연책 제1에 실린 기곡자 왕후의 제자이자 종인가인 소진의 합종책 유세문에 의거하면 요동은 산서성 동북, 하북성 서북 사이 지역으로 고정된다. 백제국, 본래 고리와 함께 옛 요동의 동쪽 천여리에 있고 그 후 고리가 요동을 차지하여 다스리자 백제는 요서를 차지하여 다스렸다. 백제의 관청, 이른바 진평군 진평현 성서 권 97, 열전 제57, 이만, 동이, 백제 산서성 대동부에서 천여리에 하북성 영평부와 하북성 창녀현 대걸석산이 있으며 고대 산서 요주요현 자리인 저치안현에서 동쪽 천여리에 산동 갈석산 진이 있다. 상제를 태행한 하제인 천자는 남양했으므로 여는 동서가 바뀐다. 다른 대표적인 사례가 감숙성 롱산 서쪽에서 신간 적하 동쪽까지인 농우, 즉 오늘날 농서다. 장안이 2000년간 주, 진, 서한, 신, 서진, 전조, 후조, 전진, 수, 당의 수도였던 까닭이다. 백제 본진이 한반도 서남부에 있었다면 고구리를 넘어 요소를 공격할 수 없다. 백제 본진이 한반도 서남부에 있었다면 고구리를 넘어 진평을 차지할 수 없다. 백제 본진이 한반도 서남부에 있었다면 북이와 전쟁할 수도 없다. 백제 본진이 한반도 서남부에 있었다면 산동의 레이 우이 지역은 무엇인가? 백제는 그 먼저 동해에 한국이 있어 일은 마한, 이는 진한, 삼은 변한, 변한 진한 각 12국, 마한 54국, 대국, 마녀가, 소국, 수천가, 총 10여만호, 백제 즉 그 하나다. 후에 점차 강대해져 여러 소국을 겸하였다. 그 나라는 본래 고구리와 요동의 동쪽에 있어 사마시의 진때 구리가 요동을 차지하여 다스리자 백제 또한 요서 진평 땅을 차지하여 의지하지 않았으리오. 스스로 백제군을 설치했다. 양서권 54, 열전제 48, 제2 백제. 백제는 그 먼저 동해에 삼왕국이 있어 일은 마한, 이는 진한, 삼은 변한, 변한 진한 각 12국, 마한 54국, 대국은 마녀가, 소국 수천가, 총 10여만호, 백제 즉 그 하나다. 후에 점차 강대해져 여러 소국을 겸했다. 그 나라는 본래 고구리와 함께 요동의 동쪽 천여리에 있어 진때 구리가 이미 요동을 차지하여 다스리자 백제 또한 요서진평 이군 땅에 의지하지 않았으리오. 스스로 백제군을 설치했다. 남사권 79, 열전제 69, 이맥,
하 백제. 영명 6년 서기 488년 12월 위가 병사를 보내 백제를 쳤으나 백제에게 패배당했다. 신수가 말하길 사만 무릇 78국 백제는 그 하나다. 이연수사 진서수사 남사 북사에 의거하면 그 먼저 백가가 해 서강이 말하길 해는 판본의 하 사기 권위 하본기 제의 하는 황하의 약칭이다. 하는 황하를 강은 장강을 뜻했다. 를 건너 후에 차츰 강성해져 나라를 세워 까닭에 이르길 백제. 진때 구리가 요동을 차지하여 다스리자 백제 또한 요서진평 이군 땅에 의지했다. 자치통감 권 136 제기 2 세조무황제 상의 하 영명 6년 서기 488년 12월 위가 군대를 보냈으나 백제가 격파했다. 즉 후에 한말 부여왕 위구태 후에 후이 때 백지왕 상표가 이르길 신은 고리에 앞서 부여에서 나왔다. 초에 백가가 해 서강이 말하길 해는 판본의 하 사기 권위 하본기제의 하는 황하의 약칭이다. 하는 황하를 강 은 장강을 뜻했다. 해를 건너 연유하여 이름을 백제. 진때 구리가 먼저 요동을 차지하여 다스리자 백제 또한 요서진평 이군에 의지했다. 지금 유성 북평 사이다. 통전 건 185 변방 1 동이 상 백제 즉 후한말 부여왕 위구태 지후 백제국 즉 후한말 부여왕 위구태 후에 후이 때 백제왕 상표가 이르길 신은 고리와 근원이 부여에서 나왔다. 초에 백가가 해 서강이 말하길 해는 판본의 하 서기 권위 하본기 권이 하는 황하의 약칭이다. 하는 황하를 강은 장강을 뜻했다. 를 건너 연유하여 이름이 백제. 진때는 구리가 이미 요동을 차지하여 다스리자 이에 백제 또한 요서진평 이군 땅을 차지하여 의지했다. 지금 영평 이주 사이다. 태평 한우기 권 172 사이 1 동이 1 백제국 백제국 즉 후한말 부여왕 위구태의 후에 옛 레이 산동에 있다. 는 마한에 속해 진말구리가 요동을 차지하여 다스리자 낭랑 다른 사사들은 모두 백제로 기록했다. 또한 요서 진평안을 차지했다. 사마시 진나라 이후 늘 번성하여 바쳐왔다. 양 직공도 백제국사 백제 옛 레이는 마한에 속했고 진말구리는 요동 낭랑 차지하여 다스렸다. 즉 백제가 차지한 요서진평은 요동반도나 산동반도가 아니라 하북 남부지역과 하남 일부 지역을 일컬으며 고리 또는 구리가 차지한 요동낭랑은 산서 동북부와 하북으로 당문수뷰 권 43 열전 채치환 상태사 시중장에서 고구려 백제 전성기 강병백만 남침 5월 북료 유연제노 중국을 크게 좀먹었다. 수항이 말굽비를 잃은 것도 요정벌 때문이다. 당문수뷰 권 43 채치원 10 상태사 시중장의 기록을 뒷받침한다. 동표, 동국, 즉 우리나라의 외교문서의 말로 설계선 1134년에서 1173년 송나라 학자 제10대 항제 고종 제위 1127년에서 1162년 연간 악주에서 금나라와의 전쟁에 대비했다. 실제 효용을 중시했는데 그의 학문이 정리되어 영가학파가 형성되었다. 저서로 서고 문훈회 등이 있다. 문서로 옛 문장을 가리치길 이른바 우이 해우제인은 지금 등주 우흠 1284년에서 1333년 원나라 익도 사람 대동초 박학하여 제명을 떨쳤다. 처음에 국자 조교가 되었다가 산동 연방 사조마 소금 전매관장 부서 문서를 대조하고 회계를 감사하는 직책
정팔품로 발탁되고 감찰의사, 고려의 경우 정육품을 역임했다. 계속 승진해서 병부시랑, 고려의 시랑은 상서육부의 정사품이 되었고 황제의 명을 받들어 산동에 가서 언덕과 습지를 두루 살피고 고을의 원로들에게 자문을 구하면서 수경과 지계를 살펴 역대 연역까지 참고해 재승 6권을 완성했다. 2. 재승에 또 가리키길. 영해주, 대명여지도 표기, 대천강요대 복수항과 문등 사이 지역 모두는 아니다. 흠정사고전서 경부이 상서지리금석. 상서지리금석은 청나라 대학사 정일품 명예직 장정석 1669년에서 732년 인사권을 가진 이부상서 겸직의 저작물이다. 등주, 춘추시대 거자국 한 동대군 영토. 당이 등주를 설치했다. 지금 산동 모평현에 있다. 후에 관청을 복내로 옮겼다. 동평군으로 바꿨다. 다시 등주로 복구되었다. 명이 등주부로 승격했다. 산동에 속했다. 청도 유지했다. 민국이 폐지했다. 옛 관청은 지금 복내현이다. 장려등 중국 고금지명대사전 1931년 상해 상무인사관 926쪽 3단 3월 당 고종 이치가 명하여 자무위 대장군 소정방을 신구도 행군 대총관으로 하여 김인문을 부대총관으로 하고 수자 효위 장군 유병영 등 수륙 13만로 백제를 쳤다. 칙명으로 왕 태종무열한 김춘추를 우의도 행군 총관으로 하여 장병으로 하여 성원하게 했다. 삼국사 권 제5 신라번기 제5 태종무열왕 당나라 고종이 백제를 치게 하다. 고종조서로 자무위 대장군 소정방을 신구도 행군 총관으로 하여 자효위 장군 유배경, 우무위 장군 풍사기, 자효위 장군 방효공을 거느리고 13만을 통솔하여 이로와서 쳤다. 염에 신라왕 김춘추를 우의도 행군 총관으로 인솔하여 그 나라 병사와 더불어 합세하게 했다. 삼국사권 제28 백제봉기 제6 의자왕 당 신라가 연합군을 편성하여 백제를 공격했다. 이상의 기록들에서 온조 백제 본지는 산동 태산 동북지역인 레이, 우이 등 지역으로 특정되며 하북 요소와 하남 진평으로 확장한 걸로 보지 않을 수 있는가?